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닷컴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추종하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지금의 2차 전지, 인공지능 버블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1980년대 말에 인터넷이 풀렸고 1990년대에 인터넷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에서 인터넷 통신 관련주가 각광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넷 산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초유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의 2차 전지 관련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에코프로죠. 인터넷 산업이 기존 산업을 뛰어넘어서 전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2차 전지가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의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인터넷 사업체들은 막대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게 되죠.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1997년 7월부터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금융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하게 되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러시아로 위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조금 나중에 갚겠다라는 선언입니다. LTCM 헤지펀드 파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99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 존 웨리에더가 설립해 성장했으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LTCM은 당시 러시아와 미국 채권 금리 간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하고 수천억 달러 빚을 지면서 러시아 국채를 대거 매수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공매도하게 되죠.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LTCM이 보유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대규모 손실로 결국에 파산하게 되죠. 2034조 원 규모죠. 대형 투자회사의 파산으로 금융권 전체가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로 당시 연준은 4조 8,800억 원의 금액을 투입하고 3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극적으로 안정시키게 됩니다. 경제 위기와 금리 인하, 돈을 뿌리는 사건. 이전에 코로나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찍고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상승하는 효과죠. 코로나나 닷컴 버블이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신사업으로 성장 중인 미국으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흘러오게 되면서 달러 역시 초강세를 보이는 현재와도 굉장히 유사하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을 우려한 연준은 금리 인상을 1999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인식 오류로 지구종말 루머 등이 퍼지게 되면서 인상 중이던 금리를 잠시 동결하게 됩니다. 이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지수는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 폭등 종목들을 보실 건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술 분야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시스코는 883배 상승했고요. 퀄컴은 1433배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가 3000배, 네이버가 4000배, 에코프로가 2000배 이런 식으로 올랐듯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결국에는 꺼진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코프로를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당시 387배 상승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는 기업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63배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96배 상승했습니다. 항상 이 고점을 만든 뒤에 대폭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 에코프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 파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생각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와 기술력 우려로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됩니다. 지금의 전기차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입과 기대감이 식고 있습니다.
당시 고속 인터넷망이 잘 보급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려웠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과정 속에 버블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굉장히 유사하죠. 미국의 자율주행 테슬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기업 육성을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IT 버블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수년간 성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지금의 에코프로와도 똑같습니다.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미래에 이 산업이 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거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는 미리 선 반영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란 호재가 앞으로 전기차가 잘 팔리겠다. 그 호재가 10년치를 끌고 와서 지금 주가를 수천 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0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는 선 반영이 먼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만나게 되는 순간에 이 주가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죠. 당시에 인터넷 관련주인 KT, 당시에 컴퓨터 관련주인 한글과 컴퓨터 20년간 산업이 성장했어도 주가는 20년치를 끌고 와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가 미리 오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산업이 크게 성장해도 주가는 하락한다는 거죠. 에코프로를 제가 100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권장했던 이유가 미래의 호재를 전부 다 끌고 와서 주가를 미리 올린 거예요. 미리 올린 주가는 그 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하락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와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나 인공지능 산업이 10년간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몰렸던 것이 엔비디아나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미리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당시 닷컴 버블도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인터넷 산업이 무한한 성장을 보일 것이니까 장기로 들고 가면 되겠다. 들고 갔는데 떨어지죠. 에코프로가 지금 딱 이러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호재를 끌고 와서 지금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인공지능과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이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버블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주인 엔비디아가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버블 삼성전자가 있고요. 전기차 버블인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한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2000년 닷컴 버블에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는데 이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항상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새로운 형태의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테마가 있다고 하면 바로 비행산업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나 개인 승용 택시 같은 이 산업이 다음에 뜰 테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했죠.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가 아니라 개인 드론을 소유하고 자동차 대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는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이 10년 전 에코프로와도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있다가 한 5년 뒤부터 10년 뒤부터 강한 색깔을 보인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관념의 허구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전지인 에코프로, 인공지능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미래에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 미래 가치가 지금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처럼 장기간 성장할 거라 믿고 투자하면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에코프로,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 종목의 공통점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유사한 형태로 사람들이 투자했고 그 종목들이 경제 위기를 만나서 쇼크를 만났다는 거죠. 미래 성장은 이미 선 반영되었고요. 앞으로 산업이 성장해도 주가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관념의 허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고점을 먼저 도달한 뒤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형태의 이 시장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쇼크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과거에 급등 종목들이나 그 특정 시장에서 연출되는 모습이거든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왜 이러한 그래프들이 나오냐? 정부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방어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떨어질 듯 하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쇼크를 만나거든요. 다른 종목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다가 폭락이 와요.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요동치는 요 모습들이 나오다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요동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관념의 허구인 이 허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가 앞으로 좋은 건 알지만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동안 성장할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 정보들이, 그 호재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그 정보를 다 알 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정보를 다 알아요. 그러면 주가가 미리 올랐겠죠. 나중에 만약에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